하지만 저는 제 남편을 보며 피보다 진한 게 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첫 인연을 24살에 만났습니다. 직장에서 알게 되었고 3살이 많은 남자였죠. 남들처럼 사랑하고 다투기도 하며 지내다 2년이 흘러 덜컥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남자에게 전해주었고 환호가 아닌 한숨을 먼저 듣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는 아이를 키우려면 무조건 결혼해서 가정을 갖춰야만 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시작한 저의 결혼 생활은 몇 년을 넘기지 못하고 삐걱대기 시작했지요. 결국 그 남자는 버티지 못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끝까지 저를 원망하며 화를 내며 가더군요. 남들은 결혼을 시작하는 28의 나이에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남은 건 위자료 1,000만 원의 아이 하나였죠. 처음엔 못된 생각도 많이 하고 나도 남들처럼 편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이를 보며 그런 마음을 다잡으며 살았어요. 아이는 부모를 보며 배운다고 하는데 저는 아이를 통해 많은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도 배웠고 인내도 배웠고 희생하는 법도 알아가며 엄마가 되는 법을 배우게 되었지요. 그래서 독하게 마음먹고 정말 온 힘을 다해 다른 엄마들처럼 열심히 키우기로 했어요. 처음엔 서울 근처에서 지내다가 직장을 이곳저곳 옮겨가면서 직장도 점점 서울과 멀어지더군요. 나이가 들어가면 할 수 있는 일도 줄었으니까요. 요즘 얼마나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지 평범하지 않은 조금 특별한 상황에 놓인 제가 직장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32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게 되면서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서울 생활을 접고 완전히 지방으로 내려와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려온 그 동네에서 제 인생의 2번째 인연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쩌면 제 마지막 남자가 될 것 같은 사람을 찾은 거죠. 친정집을 다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와 지내며 여윳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돈으로 조그마한 식당을 하나 차리고 싶었어요. 가게를 열기 전에 손님이 많은 식당을 다니며 일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어깨너머로 이것저것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 찾은 곳이 어떤 백반집이었어요. 택시기사분들도 많이 찾고 정말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는데도 늘 손님들이 많이 오더군요. 거기서 일하고 싶은 마음에 무턱대고 찾아가서 일하고 싶다고 했지만 바로 거절당했어요. 다음날 조금 한가한 시간에 다시 찾아갔고 저의 사정 이야기를 하고 그때 저희 아들도 함께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한참 보시고는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몇 년간 그 식당에서 아주 열심히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아들이 먼저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제가 34살이었고 아들은 8살이 돼서 이제 막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기였어요. 그날도 학교 마치고 엄마 보고 싶다면서 친정엄마와 함께 제가 일하는 식당에 잠깐 들렸던 날이었습니다. 오신 김에 식사하고 가시라고 했고 늦은 점심을 차려드렸는데 갑자기 저희 아들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식당 일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친정엄마도 정신없던 그 사이에 아들이 어디론가 뛰어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다 말고 아들 찾으러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식당 근처를 다 찾아봐도 안 보여서 덜컥 겁이 났어요. 근데 저 멀리 식당 맞은편에 있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저희 아들인 것 같은 아이가 보였어요. 그날 노란 티셔츠를 입고 있었거든요. 곧장 길을 건너 허겁지겁 달려가 정비소로 갔고 거기서 아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뛰놀기 좋아하는 애가 웬일로 얌전히 있더군요. 사내 아이라 그런지 예전부터 자동차 장난감을 좋아하긴 했는데 자동차를 수리하는 모습이 신기했나 보더라고요. 일하는 아저씨들 옆에 얌전히 앉아서 물끄러미 보고 있었어요. 아저씨들 방해하지 말고 빨리 나오라고 해도 어찌나 황소고집인지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당에 빨리 들어가 봐야 했고 결국엔 친정엄마가 정비소로 가셔서 일하는 아저씨들 옆에 앉아 계셨어요. 그날부터 저희 아들은 학교가 끝나면 곧장 정비소로 달려갔습니다. 붕붕이 병원 가자고 어찌나 떼를 쓰는지 친정엄마도 당해낼 수 없다고 하셨네요. 다행히 거기 일하는 아저씨들이 괜찮다고 해서 아들은 학교 마치자마자 그리로 놀러 갔고요. 위험하면 어쩌나 혹시 다치면 어쩌나 했는데 일하는 아저씨들이 알아서 가까이 못 오게 잘 막는 것 같다고 친정엄마가 이야기하셨어요. 이것도 한때다 싶어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래도 미안한 마음에 식당이 잠깐 한적해지면 간식거리를 들고 정비소를 찾아갔고요. 그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거기서 일하는 한 아저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엄청 거칠고 퉁명스러운 사람이었고 저를 본 척만 척하면서 불친절해 보였습니다. 혹시 우리 아들 때문에 더 그런가 싶어서 그날 눈치도 많이 보고 신경도 썼는데
나중에 그 아저씨 얼굴에 슬쩍 보니 왼쪽 얼굴에 큰 상처가 하나 있더라고요. 일하다 다친 것 같았어요. 그러자 아이 생각이 났고 저렇게 다칠까 싶어 못 가게 말렸습니다.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못 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동차 장난감을 더 사줘가면서 말렸고요. 그렇게 간신히 정비소에 못 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며칠 뒤 저희 식당에 그 불친절한 아저씨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가게 입구에서 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입구로 나가보니 그 정비소 아저씨였습니다. 갑자기 왜 아이가 안 보이냐고 어디 아픈 건 아니냐고 묻길래 아프지는 않고 일하시는데 방해되는 것 같아 못 가게 말렸다고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방해는 무슨 우리가 아이 하나 때문에 일도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냐면서 다짜고짜 저에게 버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도 일인데 위험해 보이는 것 같아 그랬다고 저도 모르게 그 아저씨의 흉터를 쳐다봤어요. 제 시선을 느꼈는지 그 아저씨는 갑자기 자기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나가버렸고 그렇게 가버리니 제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말실수를 한 것 같고 아픈 곳을 건든 것 같아 그날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다가 결국에는 식당 일을 마치고 길 건너 정비소로 갔습니다. 식당에 남은 재료들로 주먹밥을 만들어서 반찬 몇 가지랑 싸들고 갔거든요.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엄청 바빠 보였습니다. 그 아저씨에게 다가가 야식 갖고 왔다고 드시고 하시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저를 쳐다도 안 보고는 사무실에 놓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갑자기 화가 확 나더라고요. 누구는 하루 종일 엄청 미안해하면서 만들어 왔는데 아까 가게에서 나에게 버럭 화낸 것도 생각이 났고 뭔가 무시받는 기분이 들어서 저도 곧바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남자가 나이까지 먹고 저렇게 소심하냐고 초등학생 아들도 안 그러는데 그깟 흉터 좀 쳐다봤다고 삐지냐며 뒤통수에 질러버렸어요. 제가 상처 이야기를 꺼내자 옆에서 일하던 다른 직원분이 갑자기 멈칫하며 저를 봤어요. 옆에 있던 직원분이 더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저씨도 하던 일을 멈췄고요. 시끄럽던 정비소가 갑자기 조용해졌고 저도 그 모습에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아저씨는 갑자기 저에게 다가오더니 자기 상처를 손가락으로 짚어 보이면서 이게 작은 흉터로 보인단 말이오. 이러는 겁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 흉터가 생각보다 커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절대 주눅든 기색 없이 더 소리를 질렀어요. 남자가 기름밥 먹으며 지내다 보면 그 정도 상처 하나씩은 달고 사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더 큰 상처도 생기고 하는데 뭐 어떠냐며 더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남자는 갑자기 껄껄 웃으면서 자기 우통을 훌러덩 까더니 흉터를 보여줬어요. 턱부터 허리까지 이어진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 보통 상처가 아닌 것 같아 놀랐어요. 그 남자는 제가 당황한 기색을 보이자 슬쩍 웃으면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오. 이러길래 왠지 또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다짜고짜 그 남자 옆구리를 찰싹 때렸어요. 어디 여자 앞에서 우통을 까고 있냐면서 초등학생도 안 하는 흉터 자랑을 하고 있다고 나이를 헛먹었다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런 제 모습이 재밌는지 그 남자는 계속 껄껄 소리내며 웃었습니다. 웃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는데 사람이 달라 보였어요. 그러자 저도 좀 마음이 놓여서 그 아저씨한테 앞으로 좀 웃고 지내라고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건 흉터 때문이 아니라 표정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먹밥 식기 전에 먹으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정비소를 나왔어요. 그때 아저씨가 제 뒤에다 대고 내일은 아이를 꼭 데려오라고 그러더군요. 아이가 제일 좋아했던 자동차가 내일 밤이면 수리가 끝나서 주인이 찾아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저희 아들은 학교 끝나자마자 정비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 뒤로는 저희 식당에 와서 자주 식사도 하고 서로 마주치는 일이 점점 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퇴근하는 길에 정비소에 들려서 그 아저씨 옆에서 수다 떨다가 갔고요. 그때마다 껄껄 웃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두 번째 연애를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가까워졌을 때가 제 나이 35살에 아저씨 나이는 40살이었어요. 연애라고 하기에도 좀 그랬고 그냥 오며 가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나중에는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대화도 참 많이 할 수 있었고요. 그 흉터는 더 큰 흉터가 있었는데 돈 벌어서 흉터 지우는데 많이 썼다고 하더군요. 근데 몸에 난 상처까지는 어쩌질 못했다고 하네요. 제 앞에서는 껄껄거리며 웃고 괜찮다고 했지만 그래도 흉터를 늘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는 제 왼편에 있는 걸 좋아했어요.
함께 걸어도 늘 왼편, 어딜 앉아도 왼편, 오른쪽 얼굴만 보여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랑 눈 마주치는 것도 부담스러워했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아저씨 앞에 서서 눈을 보고 이야기하라고 혼내기도 했습니다. 35에 어색하게 시작된 만남이 어느새 2년이 훌쩍 넘게 되면서 저희 식당에서도 어느 정도 소문이 났고 저희 친정엄마도 대충은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늘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엄마가 저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신 적이 있었어요. 왜 자꾸 그 정비손 남자를 만나고 다니냐고. 연애하는 것까진 뭐라 안 하겠지만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소리치셨습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아이도 중학교에 들어가니 키울 만큼 키웠고 그때 더 좋은 짝을 찾아서 제가 하면 된다며 그 남자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남자 하나 때문에 개고생하며 살았는데 나중에 식당도 하나 차려서 운영할 거고 뭐가 아쉬워서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도 못하는 그런 남자를 붙잡고 있냐고 소리치셨습니다. 저도 그땐 너무 답답해서 엄마에게 똑같이 소리쳤어요. 결국 그 흉터 때문에 그런 거냐고, 왜 겉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냐고 했어요. 그 정도까지 제가 그 남자 편을 들기 시작하니 엄마는 자리에 주저앉아 울어버리셨어요. 우리 딸이 어떻게 살았는지 뻔히 다 봤는데 그동안 그 많은 상처받으며 살았는데 왜 또 남의 상처까지 품으려고 하냐고 우셨어요. 엄마의 반대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은 사이가 되었어요. 저희 아들도 학교 끝나자마자 정비소에 가서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는지 아빠의 빈자리를 거기서 메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아들과 마찬가지였고요. 재혼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중학교에만 들어가면 그때 아이와 진지하게 이야기하려고 미루고 있던 거였고요. 예전에 한번 재혼에 대해 이것저것 찾아봤었는데 아이가 좀 크고 나서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봐서 그런지 선뜻 재혼 이야기를 꺼내기 힘들었어요. 게다가 저는 재혼인데 그 남자는 초혼이었으니까요. 그러다 한 번은 그 남자가 먼저 자기 부모님 이야기를 저에게 꺼낸 날이 있었어요. 저를 직접 보고 가셨다고 식당에 와서 보셨다면서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식당이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한참 동안 생각했는데 일주일 전에 식당에 들어오시던 노부부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 남자 부모님이라는 건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그때부터 재혼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저씨가 저에게 그랬어요. 앞으로 내가 더 많이 웃을 테니까 나 좀 데리고 살면 안 되겠냐고. 이번에도 웃으면서 저에게 툭 던지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표정을 보고는 머쓱한지 자기 얼굴에 흉터를 쓱쓱 문지르면서 웃더군요. 그러면서 자동차 밑으로 휙 들어가 버렸어요. 항상 뭐 말하다가 쑥스럽고 말문이 막히면 그냥 자동차 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무슨 길고양이도 아니고 늘 저러더라고요. 이번에도 부끄러운지 차 밑으로 숨어버리길래 저는 다가가 고개를 잔뜩 숙여 이야기했어요. 내가 무슨 수로 40살 넘은 아저씨를 데리고 사냐고. 아저씨가 날 데리고 살아야지. 아주 날로 먹으려고 한다고 택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에 활짝 웃으며 차 밑에서 나오더니 제 손을 덥석 잡길래 일단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 그때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그날부터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 그런지 저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이에게도 예전보다 더 잘해주는 것 같았고요. 정말 이대로만 지내다 결혼하면 딱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비소로 저희 친정엄마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달려오셨어요. 엄마 표정을 보자마자 정비소에서 난리치실 것 같아서 서둘러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그러자 엄마는 제 손을 잡더니 당장 여기서 떠나자고 그 미친놈이 찾아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찾아왔길래 그러냐고 했는데 그때 익숙한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제는 잊고 지낸 기억하기도 싫은 세 글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방금 전에 집에 다녀갔다면서 다짜고짜 아들을 보고 싶다고 난리를 쳐서 그거 말리느라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빨리 손주랑 여기서 떠나자고 소리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도망쳐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잘못한 게 전혀 없으니까요. 만약 찾아오면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나 달라고 쏴붙이면 돌아갈 것 같았는데 엄마는 계속 이번에 좀 이상하다고 아이를 데리고 가려는 것 같다면서 예전과 달라 보인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엄마와 신랑이라 하고 있는데 식당 앞에 어떤 차가 멈추더니 아주 익숙한 얼굴의 남자가 내리더군요. 전 남편은 식당 안을 들어갔다 나오면서 길 건너에 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고 저에게 곧장 달려왔습니다. 오자마자 아들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이제 와서 아들은 왜 찾냐고 소리쳤습니다.
전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는 척도 하지 않고는 정비소 구석에서 놀고 있는 아들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자기가 아빠라고 손목을 잡고 나오는 겁니다. 저는 달려가서 말렸고요. 아이도 제 뒤에 숨어서 잔뜩 움츠렸어요. 양육비 밀린 거 그 2배를 주겠다고 하면서 이제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겠다고 자기가 데려가겠다고 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싫다고 했고요. 근데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막무가내로 아이 손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저희 아들은 그 손을 뿌리치고 도망쳤고 이번엔 제 등 뒤가 아닌 그 정비소 아저씨 등 뒤로 숨어버렸어요. 전 남편은 어떻게든 아들을 붙잡으려고 했고 그러다가 정비소 아저씨가 전 남편을 세게 밀쳐냈어요. 전 남편은 바닥에 굴렀고요. 아이가 싫다고 하는데 왜 억지로 그러냐고 무슨 아빠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면서 아저씨가 소리쳤고 전 남편도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몸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예전 그날처럼 그 정비소 아저씨가 우통을 훌러덩 벗어 던졌습니다. 왼쪽 얼굴부터 허리까지 이어진 그 흉터가 낮에 보니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전 남편은 그 흉터를 보자마자 멈칫했고요. 저희 아들은 아저씨 허리띠를 붙잡고 뒤에 딱 붙어 있었어요. 전 남편도 이제는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도망치듯 차를 타고 돌아갔고 아들은 그 흉터를 보며 아프냐고 물어보는데 그 아저씨는 또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아무 걱정 말라고 또 찾아오면 우통 벗으면 되니까 아저씨 뒤에 붙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저와 친정엄마도 보고 있었고요. 옷 입을 생각을 안 하길래 제가 다가가 뻑하면 우통부터 벗냐며 이번에도 옆구리를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잠잠했어요. 그래도 내심 신경 쓰이긴 했습니다. 총 안 되면 당장이라도 법원에 가서 접근금지 명령이라도 신청해 볼 생각이었어요. 일주일 뒤 그때 그 자동차가 저희 식당 앞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전 남편과 예전 시어머님이 함께 내리더군요. 오자마자 저에게 다가와 사정 이야기를 하며 울면서 부탁하는데 결국은 아이 문제였어요. 그때 저와 이혼하고 전 남편은 2번이나 더 결혼했는데 이상하게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네요. 그러다 임신 문제로 갈등이 계속 생겨서 최근에 또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아이 때문에 걱정하며 지내다가 결국에는 염치불구하고 다시 찾아온 거였어요. 저는 더 들을 것도 없이 싫다고 잘라버렸습니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자꾸 양육비 얼마에 위자료 어쩌고 하는데 제가 일하는 식당이 아니었으면 물이라도 부어버리고 싶었네요. 근데 얼마나 집요한지 그날 밤 이제는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에 들어와서는 친정엄마를 붙잡고 울며 불며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를 위해서라도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줘야 하지 않겠냐고 아이 핑계까지 대더군요. 듣는 내내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엄마가 갑자기 말을 끊어버리셨어요. 우리 딸은 이미 결혼할 남자가 있고 손주도 그 남자를 아빠 이상으로 잘 따르니 애시당초 아빠의 빈자리 그딴 건 없었다고 사랑 듬뿍 받으며 지냈다고 하시는 겁니다. 옆에 있는 전 남편을 쓱 쳐다보시며 자네는 그날 한 번 만났지? 이러시는데 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군요. 다음번에도 또 손주 찾아오고 그러면 접근 금지고 뭐고 우리 사위가 성격이 좀 있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소리를 치셨어요. 그렇게 전 남편은 아무 소리 못하고 돌아갔고 저는 얼떨결에 결혼 승낙도 받게 되었습니다. 밀린 양육비는 곧바로 청구했어요. 그때 만나보니 형편도 괜찮은 것 같았고요. 더럽고 치사해서 내 힘으로 키우겠다고 아쉬운 소리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참에 그것도 다 받기로 했습니다. 재혼을 해도 양육비 받는 건 문제 없다고 하네요. 그렇게 몇 달 뒤 중학교 입학식 날에 재혼 이야기를 꺼냈고 그 소리를 듣자 아들이 어찌나 좋아하는지 새아빠를 끌어안고 두 남자가 방방 뛰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더 일찍 해도 되었을 텐데 그래도 오래 기다려서 그런지 기쁨도 더 큰 것 같았습니다. 시댁 가족들도 찾아뵙고 인사드리게 되었어요. 결혼 안 하는 거 아닌가 마음 졸이셨다면서 제 손을 잡고 좋아해 주셨습니다. 전 남편 만난 이후로 엄마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셔서 흉터 이야기는 안 하십니다. 오히려 더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요즘은 주말이든 평일이든 정비소만 한번 나갔다 하면 두 부자가 연락이 없습니다. 거기서 둘이 살아요. 아들은 나중에 고등학교도 기술전문학교로 가서 아빠처럼 되고 싶다고 자연스럽게 말하는데 갑자기 뭉클했네요. 이제야 진짜 가족을 이룬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멋진 흉터네요. 남들은 피했지만 그걸 알아보고 감싸준 덕에
아들도 지키고 행복한 결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비소 번창하시고요. 앞으로 지금처럼만 늘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